우선 발표에 앞서 현대모비스에서 이렇게 먼 길 찾아와 주신 김태형 책임 연구원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해드리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생에너지 3020 이해 계획에 따른 변동성 분석의 발표를 맡게 된 안준범이라고 합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국내외 추세에 관해 설명드리겠고, 다음으로 문제점, 해결 고찰, 결론의 순서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국내외 추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9월 전력 통계 속보 에너지원별 발전 전력량에 따르면 석탄, 원자력, 가스의 순서대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신재생의 경우에는 겨우 6% 정도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30년 에너지 원별 발전 전력량에서 재생에너지는 20% 정도까지 증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90년대부터 2016년까지 성장률을 보시면 37.3%와 23.6%로 무척 높은 수치이며,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OECD 전체적으로 봐도 34.8%와 21.2%로 앞으로 미래 시장은 풍력과 태양광이 견인해 갈 것이 예측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절대값으로 보아도 2007년 당시에는 거의 비중치가 없던 태양광과 풍력이 2017년에 이르러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춘 것은 바로 발전량 변동성입니다. 우선 이 발전량 변동성에 관하여 카이소라는 기관에서 미리 연구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 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넷 로드에 관한 이해가 필요로 합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하자면, 토탈 로드라는 것은 공급원에 상관없이 시스템 내에 소비된 구화의 총량이며, BTM 분산 전원은 수용과 분해 자가용 발전 설비이고, 시스템 로드는 토탈 로드에서 BTM 분산 전원을 제한 값입니다. 마찬가지로 넷 로드는 시스템 로드에서 태양 에너지 및 풍력 발전량을 제거한 것으로,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정부에서 담당해야 되는 전력 발전량에서 태양 에너지 및 풍력을 제외한 에너지 발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넷 로드를 기준으로 분석을 했을 때 카이소는 꽤나 재밌는 연구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2012년 당시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낙타의 등과 같은 카멜 커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전 11시 정도와 오후 9시에서 8시 정도 사이에 피크점을 찍고, 다음과 같은 최저점과의 그 차이를 비교해 볼 경우 그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13년, 14년 해가 감에 따라서 카멜 커브는 다음과 같은 덕 커브, 오리와 같은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최저점과 최고점의 차이는 무척이나 커지며, 저희는 발전량을 빠르게 줄이거나 혹은 늘려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주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2017년 캘리포니아 주의 발전소 발전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9.65%로 우리나라의 목표인 20%에 비하면 좀 더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저희에게 무척 의미 깊은 연구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 고찰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시장의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에는 당일 시장을 개설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변동적 신재생 에너지 밸런스 의무를 부여하고 간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력계통 운영 산준화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는 풍력 발전 예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관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연성 제공 자원 확보 관련하여 미국의 카이소는 램핑 프로덕트 마켓을 도입하여 ESS를 의무화하였으며 공통적으로는 수요 자원 보조 서비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PJM이나 카이소에서는 ESS 전력 시장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기술 부분입니다. 태양광 발전이 발전함에 따라 태양열 발전 역시 많은 발전을 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테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태양열 발전을 통해서 얻은 열을 테스라는 기술을 통해서 어떤 열 저장고에 저장을 하여서 이것을 필요로 할 때 꺼내 쓰는 방식으로 넷 로드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정책 제한 부분입니다. 전력 시장 제도 개선입니다. 국내에서는 데이 어헤드 마켓으로 하루 시장뿐이 없어서 사업자의 참여 유발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리얼타임 마켓을 통하여 실시간 거래가 통함으로 많은 참여를 유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바로 들여오긴 어려우므로 인트라데이 마켓이라고 하여 유럽에서 시행 중인 하루 전 시장과 실시간 시장의 중간 정도 되는 시장을 제한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변동적 신재생 에너지 규제 및 예측 시스템입니다. 주요 전력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에도 일반 발전기와 동일한 수준의 밸런싱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산업 초반이므로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급전 지시 이행에 따른 보상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예측 시스템 구축 또한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연성 제공 자원 확보로 양수 발전과 LNG 그리고 ESS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연성 제공 자원에 관한 경제성 분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스터빈과 양수, ESS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증간발의 경우에는 ESS가 무척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동 시간의 경우에는 양수 발전이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의 장점들 같은 경우 가스터빈은 건설이 용이하며 양수는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ESS는 건설도 용이하며 분산 설치도 가능하고 빠른 소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가스터빈은 기동 시간이 20분에서 40분 정도로 긴 시간이 필요하며 송전망 건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양수 발전 역시 장기간의 건설 기간이 필요하고 송전망 그리고 또한 신규 입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ESS의 경우에는 짧은 수명과 운전 시간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부진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임을 알아보았고 파워 시스템 플렉시빌리티에 관한 고찰을 하였습니다. 또한 카이소의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전력 부활을 예측해 보았으며 국내 전력 대통 유연성을 위한 정책과 기술을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국외에서 시행 중이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정책이나 기술에 관하여 계속적인 연구를 할 것이며 이에 기술에 관하여도 고찰해 볼 예정입니다. 발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